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산 증식을 위한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오늘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올바른 방향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오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주식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고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로자가 되었든 자영업자가 되었든 간에요. 노동이 투입되어야 생산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원리이죠. 하지만 인간이 어디 노동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자본주의라는 아주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을 적게 하고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류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가 기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이제 근로소득을 최대화, 극대화해서 나름대로 이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저마다의 가치도 다르고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당연히 그 가치에 따라 이제 다를 테니까요. 어떤 삶이 좋은지는 참 정의 내리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나의 소득을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득을 넘어서 어떻게 이제 나의 자산을 더 많이 배가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우리 모두 공히 필요한 고민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의 경제, 특히 한국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 더 이상 그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모순과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욱더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에 눈을 떠야 하며 당연히 하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내가 투자한 일정 자본이 자동으로 증식되어서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산 증식은 물론이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현재 현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부동산이 맞나요? 아니면 안전한 은행? 이것도 아니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인가요? 이리저리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전문가가 관리하는 펀드가 맞을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투자 성향은 다릅니다. 그 다른 투자 성향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투자 성향의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 바로 이거죠. 은행 예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자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어떤가요? 당연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양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럼 저축은행은요? 아니면 연금보험?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과 수익은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한다면 투자 방법을 왼쪽에서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채까지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오른쪽에서 이제 찾아도 되겠죠. 물론 도박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범주 안에 듭니다. 선물 또한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하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야 할 투자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끝없는 탐욕으로만 투자를 시작한다면 결코 좋은 끝맺음이 쉽지 않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높은 수익은 당연히 높은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저는 당연히 안전한 은행 예금, 채권까지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 성향이 너무 왼쪽이 아니라면, 특히 평생을 모아놓은 자금이나 자산을 지금 현재 노후에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의 후반기가 아니라면은 여유로운 자금과 시간의 인내를 감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훌륭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반드시 소액이라도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요. 내가 발굴한 회사가 성장의 과실을 투자한 나에게 나눌 때까지 그 회사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볼 충분한 시간을 주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즐길 줄 안다면은 두 번째 필요한 부분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발굴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면 과연 주식 투자를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본질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매년 같은 상품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 때문이죠.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가격에 만나기가 쉽지 않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단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프로 자료를 만들어 놓았고요. 2020년 3월 1%의 이제 소비자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물가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새우깡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1974년도에 새우깡이 50원 했는데 2014년도에 무려 1,100원을 합니다. 물론 맛을 좌우하는 이 원료와 그다음에 이제 포장지, 그리고 이제 제품의 양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가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아니지만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물론 때에 따라서 불평을 하죠. 물가가 갑자기 치솟으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이러한 것을 굉장히 좀 시민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데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금리도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금 금리는 이처럼 나라의 정책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더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은행에 예금을 넣어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은행에 맡기면 1년 후에 원금에서 약정된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데, 이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상세가 돼가지고 도대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약 15%의 이자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문제입니다.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거는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찾았는데 물가 상승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새우깡을 팔아 매출을 올리고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가져가는 농심이란 회사는 어떨까요? 자, 보십시오.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 제품을 팔아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망하거나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제품 가격에 많은 변수를 모두 반영하여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논리이고 원리입니다. 농심이란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1980년, 87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87년에 5,000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무려 50만 원을 지나 현재 3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자, 새우깡이 50원에서 1,100원 하는 거랑 주가가 5,000원에서 50만 원 하는 거, 예, 비슷한 흐름이에요. 왜냐? 제품의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니까는 그 제품이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이익이 나는 것만큼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이 고려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커지거나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이윤이 됩니다. 손실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가 상승 이상으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주식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는 높아지고 이 높아지는 가치에 따라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수없이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기업은 물가를 반영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제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경쟁으로 이익을 더 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그 기업 가치대로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연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 예, 이 부분이 저는 주식을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고 목적이라고 저는 명분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업이 정말 더 많은 경쟁력과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적절하게 시장에 공급한다면 그 기업의 성장 가치는 매우 커질 겁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있으나 시간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 못다한 다음 이야기들은 제가 반드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심 좋은 기업이지만 투자에 적합한 기업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산은 잘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 면에서 지금 주가가 다소 높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라면하고 스낵이 주로 위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높진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새우깡 때문에 농심을 지금 예로 들어드리는 거지, 농심을 추천하거나 이 기업이 투자에 적합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영상에 제가 좀 잘못 제 무지에 의한 오용이 있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